다음은 이제 소액주주연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아미코젠 사례 같은 경우에는 소액주주연대가 굉장히 회사를 살리겠다라는 어떤 강한 신념을 가지고 회사를 살려보기 위해 노력을 하신 거고요. 실제로 아미코젠 소액주주연대 회장님께서는 개인적으로도 돈도 많이 쓰시고 고민도 많이 하시고 뭐 아마 몇 년 늙으셨을 거예요. 그렇게 고생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회사를 살리기 위한 일환으로 그런 좋은 일을 하신 거고요. 이 기사를 보게 되면 이제 플랫폼이 생기면서 그 회사를 공격을 하는 회사에 대해서 행동주의를 하는 그 소액주주들이 많이 늘었다, 개미들이 많이 늘었다라 나오고 있고, 엑트에 이제 아미코젠, 이마트가 대표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저거 외에도 엄청 많고요. 헤이홀더 같은 경우는 인포바인, 그리고 비사이드는 코웨이 이렇게 돼 있고, 소액주주 플랫폼 가입자 수가 나오는데, 저거 아마 대부분 이제 복수로 가입돼 있기 때문에 한 절반을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소액주주 연대들은 모두 다 저렇게 회사를 살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냐. 그럴 리가 있습니까? 이해관계자 중에 하나이다는 게 제 시각이고요. 보시게 되면 이게 기사 내용에도 이제 기업이 단기 주가 부양과 배당 확대 등 인기 영업적 경영에 내몰릴 우려가 있다. 그리고 소액 주주 또한 절대 선이 아니고 이익을 추구하는 이해관계자다라는 걸 나와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밑에 제가 줄거놓은 부분은 어떤 한 회사의 소액 주주 연대에서 회사에 이제 요구를 한 내용인데 보시게 되면 대놓고 주가 올려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주주 환원은 주가 부양이다. 주가 부양을 위해서 자사주를 매입하고 소각을 하게 되면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지 뭐 무조건 하라는 게 아니다. 근데 약간 좀 이상하죠? 그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분들이 어떻게 진행을 했냐면 주가 부양을 위해서 매입 소각을 무조건 하라는 게 아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작년에 소송 걸어가지고 자기 주식 매입과 소각을 하라고까지 하신 그런 분들입니다. 결국은 많은 그 소액주주 연대라고 이름을 붙여놓은 그런 분들이 하는 일들이 결국은 투자에 대한 실패의 화살을 좀 회사로 돌리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미코젠처럼 정말 회사 경영에 뛰어들어가지고 회사 살려보겠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하는 분들은 거의 없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선은 소액주주연대가 예전에 한 십몇 년 전에는 그 3% 룰이라고 해가지고 다른 곳이 있었어요. 하나가 이제 지금 뭐 명칭이 생각이 안 나는데 3% 룰 해가지고 표명했던 곳이 있고 그다음에 좀 뜬해졌다가 요즘 다시 이제 액트, 헤이홀더, 이제 비사이드는 이제 SM 때문에 좀 많이 떴죠. 요 세 군데가 좀 지금 좀 많이 그 행동을 하고 있고 그중에서 액트가 이제 규모가 제일 큰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제가 십몇 년 전에 그 했었던 그 플랫폼들하고 똑같아요.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가 있다는 건 그때 당시에는 앱이 아니라 이제 그 컴퓨터 PC, 웹으로 했던 거고 이 사람들은 앱으로 이제 좀 진행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접근성이 높아지니까 조금 더 이게 나아진 뭐 그런 상황인 건데 그러다 보니까 또 이게 아무래도 그 한 십몇 년 전, 20년 전에 비해서 우리의 그 주주들의 수준도 많이 향상이 됐고 참여율도 높아지고 이제 뭐 그런 부분도 있어서 이제 조금 더 표명이 되는 것 같은데 그레이드는 뭐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비슷한 것 같아요. 상태가 좀 비슷한 것 같고 뭐 그런 부분에서 보면 왜냐면 좀 간단히 말씀드려서 여기에 보면 아까 그 소액주주 분명히 액트가 이제 이렇게 돈을 받고 요 공시를 내줬을 거예요. 지분 공시를. 근데 아미코제는 지분 공시에 그 우선주가 없습니다. 특정 주식이 없어요. 복수 의결권 주식이 없어요. 근데 여기에 윗부분은 보통주에 대해서 쓰는 거고요. 밑에 거는 복수 의결권을 발행한 회사들만 쓰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돈을 받고 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해주는 거 보면은
요렇게 쓰는 거는 이제 그 그냥 공시 담당자들 중에서 이제 좀 잘 모르거나 그냥 갖다 붙이거나 복사해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 그냥 아무 그냥 기능적으로 막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지금도 하시는 분들 계세요. 우리 회사가 복수 의결권을 발행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회사도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그냥 대충 때려서 넣는 그 정도 수준인 거예요. 왜냐하면 요 밑에 보면 이거 작성할 때 작성 지침하고 계속 업데이트되고 갱신이 되는데 이 바뀐 지 꽤 조금 됐습니다. 한 1년 정도? 1년 약간 안 됐나? 하여튼 뭐 그렇게 바뀌었는데 이게 어제 오늘 바뀐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미코즈는 복수결권이 없는데도 여기다 이렇게 작성을 하고 돈을 받으면서 작성을 해서 공시를 내줬다.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예. 요거는 이제 물론 이제 다른 IR이나 네트워크나 이런 수준에서 높을 수 있어요. 예전에 비해서 훨씬 높을 수 있는데 공시에 비해서는 뭐, 뭐 저희가 모르는 다른 것도 있겠지만 하나를 봐도 이해를 한다고 이거 이 기본 그냥 그 작성 집필만 봐도 나오는 거를 보지도 않으면서 이제 이런 걸 제가 알기로는 소액주주에게 돈을 받으면서 대행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이제 영리를 추구하는 회사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돈을 받고 해줘야 되는 게 맞죠. 저희도 마찬가지니까. 근데 뭐, 그 주주님들이 소액주주가 생각하는 이 사람들이 정의를 바라고 뭐 이게 엄청난 전문가들의 집단, 저희가 모르는 다른 분야에서 전문가일 수는 있겠지만 하여튼 뭐 좀 그렇다. 제가 봤을 때는 뭐 예전이나 지금이나 담당자 입장으로 봤을 때 뭐 제가 이제 담당자 만약에 제가 싸우게 되는 회사의 담당자로 봤을 땐 그렇게 그레이드가 높지 않다라고 예전에 생각을 했었고 지금도 별반 차이가 물론 저도 이제 경력과 업력이 지났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 능력이 좀 올라간 면이 없잖아 있겠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좀 그렇다. 하나를 봐도 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데 어찌됐건 저희 나라 주주들이 이게 아무래도 이제 지식 수준과 이제 성향들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도 좀 많이 좀 개선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당연히 그 좋은 부분이 있으면 나쁜 부분도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의 어차피 여기 모이는 주주도 요 6만, 13만, 뭐 물론 이제 한 절반 정도 한 7, 8만 정도 되는 이 주주분들은 그나마 이런 주주님들은 행동하는 주주잖아요. 보통 주식 갖고 있으면 이런 거 잘 안 하죠. 안 하거든요. 내 주가 언제 오르나 내리나 그것만 보는 거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행동하는 주주들이 계셔도 그 많은 주주 중에서 좀 어찌됐건 주가만 오르면 된다. 회사가 어떻게 되든 난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자기 주식 매입 소각은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지. 무조건 하라는 건 아니지만 너는 해라. 요 내용은 주가 부양을 위해서 매입 소각을 하면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지. 이걸 무조건 하라는 건 아니지만 너는 해라. 너는 해야 된다. 왜? 내가 주식을 갖고 있으니까.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을 갖고 있는 회사는 무조건 이거 해야 돼. 하면 오르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그 오를 때 난 던질 거야. 뭐 이런 거. 그렇게 하는 거죠. 뭐 장단점이 있는 거죠. 이걸 꼭 무조건 나쁘다고만 볼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없다고만 생각을 합니다. 뭐 이게 자본주의가 조금씩 선진화되는 과정이라고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요약을 해보면 아미코젠 사례는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고요. 대다수 주주연대에서는 이제 투자 실패를 회사로 돌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가가 빠지면 굉장히 활동이 활발해졌다가 주가가 오르면 다시 시들해지고 작년 대비해서 주가가 올해 좀 더 올랐다 이렇게 되면 주주연대가 와해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미코젠처럼 저렇게 신념을 가지고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주주연대 분들에게는 저희도 응원하고 혹시나 저희가 도울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